안녕하세요. CDU 청담유 성형외과 피부과 원장 양동준. 김선희 이사입니다. 원장님, 가슴 성형에 대해 인식이 많이 바뀌고 수술법도 다양해지고 보편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 성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수술 고민 단계에서 수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좋은 건 병원에 와서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전문의로서 배운 의학적 지식과 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보형물이 예쁜 가슴을 만드나요? 네, 우수한 보형물은 분명 예쁜 가슴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슴 수술은 어떤 보형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슴 모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쁜 가슴을 만드는데 반드시 고려돼야 하지만 나에게 맞는 보형물 종류를 선택하셔서 수술하셔야 예쁜 가슴이 됩니다. 가슴 보형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슴 보형물은 형태에 따른 구분, 보형물 크기에 따른 구분, 또 회사에 따른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형태에 따른 구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물방울 보형물입니다. 예전에는 물방울 보형물 많이 사용했지만 촉감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일반적인 가슴 성형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방 하수가 있는 가슴에서는 물방울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 가슴의 위치가 높은 분들은 일반 라운드백을 삽입하게 되면 위쪽 가슴이 더 볼록할 수 있어서 아래쪽 볼륨이 더 많은 물방울 보형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라운드 타입 보형물입니다. 요즘 나오는 라운드 타입 보형물은 가슴방의 넓이와 모양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많습니다. 이 폭이 좁지만 높은 타입, 넓은 폭에 또 낮은 타입, 이 중간 타입 등 다양한 타입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큰 가슴을 원한다고 해서 이 흉곽의 넓이보다 훨씬 넓은 보형물을 선택하게 되면 부형 구축이 올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가슴의 형태, 유선 조직의 정도에 맞는 보형물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보형물 크기에 따른 분류는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넓고 낮은 타입으로 바닥이 납작하게 넓은 형태로 비교적 지름이 넓은 보형물로 볼륨보다는 이 모양의 변화를 주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중간 타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타입인데요. 이거는 볼륨을 원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좁고 높은 타입인데요. 흉곽의 크기가 좁은데 풍성한 가슴 볼륨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타입입니다. 이 같은 용량의 보형물이라도 이 넓이와 높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체형에 따른 흉곽의 넓이와 원하는 가슴의 크기에 따라 어느 것을 사용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의 수많은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 가슴 모양이나 피부의 탄력에 상관없이 나는 물방울이 좋다, 무조건 큰 가슴이 좋다, 무조건 비싸고 좋은 보형물이 한다는 개념보다는 상담 후에 안전하고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보형물을 고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사실 이거 말고도 가슴 확대 수술 이후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누웠을 때 양측 가슴이 바깥쪽으로 벌어지거나 평상시 안쪽으로 잘 모아지지 않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가슴 확대 수술을 하면 가슴이 벌어지나요? 결론적으로 그림과 같이 대부분의 여성은 흉골과 늑골이 거의 평평하기 때문에 가슴 확대 수술 이후 가슴이 잘 모아지고 바깥쪽으로 가슴이 벌어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늑골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경우에는 누웠을 때 보형물이 바깥쪽으로 쏠리게 되어서 가슴이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만약 가슴에 피와 지방이 얇은 여성이라면 이 보형물의 바깥쪽 쏠림 현상뿐만 아니라 가슴의 바깥쪽 부위에서 불편감, 통증이 야기되기도 하는데요. 늑골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은 별로 없지만 바깥쪽 보형물 방을 좁히는 수술 방법이 있긴 하죠. 실제로 이런 문제가 수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인 선천적으로 태어난 문제라 고치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수술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가슴 모양이 이상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나이가 들면 딱 어느 부위만 나이가 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으로 보면 25살이 넘어가면서 가슴을 포함한 전반적으로 노화가 시작되고요. 피부의 노화와 함께 가슴에도 같이 노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후에 나이가 들었을 때 피부 탄력 때문에 재수술을 원하는 분도 계시고 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고용물을 제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수술 해소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처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눴던 부분 외에도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편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용한 정보로 답변해 주실 거죠, 원장님? 네, 그럼요. 지금까지 CDU 청담유사외과 피부과 양동준 원장, 김선희 이사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